봉주 뚫몽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유형 날프 세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실전 문제 드디어 들어오는데요. 실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는 아주 긴 한 6분짜리의 그 enregistrement sonore라고 하죠. 그 녹음 파일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 11개에서 14개 푸는 시험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내용을 가지고 객관식 한 3, 4개, 뭐 짧게는 3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관식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l'enregistrement long하고 l'enregistrement court하고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점수를 좌우하는 건 l'enregistrement long, 아주 긴 지문이에요.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짧은 지문에 대한 거는 한 번 정도 다룰 거고요. 긴 지문을 많이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연습 문제 했었죠. 연습 문제가 좀 짧은 것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짧은 지문들은 연습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실전 문제에서는 긴 지문들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짧은 거는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녹규몽 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긴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을 받으면 이런 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녹음 파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읽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몸에 체화해야지. Vous allez entendre 2 fois un enregistrement sonore de 6 minutes environ. 6분이에요. 여러분들 1분만 말해도 엄청 길잖아요. 그런데 6분 정도의 긴 텍스트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Vous aurez tout d'abord 3 minutes pour lire les questions. 우선 녹음 파일이 나오기 전에 문제집을 딱 주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3분 정도 텍스트를 먼저 읽으세요라고 해요. 텍스트가 이제 지문, question을.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주제가 나오겠구나. 그럼 여기서 뭘 잡아야 될지,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면 요거 정답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3분 동안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어야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시고, puis vous écouterez une première fois l'enregistrement. 그 다음에 여러분 녹음 파일을 먼저 첫 번째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여기 오른쪽에 꼴론이라고 있어요. 그 빈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답을 확인하는 건데, 절대로 먼저 답을 체크하지는 마세요. 그냥 이 문제에다가 OX 이런 식으로 하고 주관식이면 그 내용을 조금씩 쓰는 거야. 그 다음, vous aurez ensuite 3 minutes pour commencer à répondre aux questions. 녹음 파일 첫 번째로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3분 동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만큼 시간을 좀 충분히 줍니다. 3분이에요. 근데 3분인데 1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또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다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은 것만 거기다가 쓰셔야 돼요. 정답을. 그 다음, vous écouterez une 12e fois l'enregistrement. 2번 들려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대로 못 들었던 거, 정확하게 답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확신을 할 수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2번째 들을 때 확실하게 들으셔야 되고, vous aurez encore 5 minutes pour compléter vos réponses. 이제 완벽하게 5분을 더 주어지면 그때 완벽하게 답을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들었던 거, 2번째 들었던 거 조합해서 5분 동안 답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잘 들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잘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배경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텍스트를 많이 공부를 했어. 라디오도 들어보고 독해 문제도 해보고 그러면 잘 들려요. 그래서 답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잘 안 들리거나 주어를 또는 그렇지 목적어를 잘 못 잡아서 제대로 정답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주제를 공부해 봐야 된다.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청취는 굉장히 많은 지문과 텍스트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의 정답부터 맞출 겁니다.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이미 2번 들었어야 돼. 이 지침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수업 시간에 3분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녹음 파일 올려놓은 걸로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문제 3분 풀고 2번째 듣고 5분 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니
했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정답 맞춰보는 겁니다. 봅시다. La France a connu dans son histoire des périodes difficiles sur le plan alimentaire. 프랑스는요, connaître 동사는 알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누구를 알다, 뭔 지식을 알다. 근데 겪다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시사에서. 프랑스는 겪었어요. 역사에서 des périodes difficiles,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어려우냐면 sur le plan 하면 어떤 측면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alimentaire, 식량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sur le plan économique, 경제적인 측면에서, sur le plan politique,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sur le plan도 여러분들 구술 시험 볼 때 잘 쓸 수 있도록 해보시고 donnez les 12 exemples cités dans le document. cité니까 여기서 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 두 가지, 그렇죠? example를 써라. 프랑스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 언제인데 그때가 얘기해줘. 여러분들 두 개를 다 썼어야 돼요. 뭐였어? 네, La Grande Famine de, 여기는 읽을 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1963, 1964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여기 여러분들 enregistrement 들어보면 19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괜찮다. 그런데 1900이 뭔지, 1900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 두 개 다 된다. 1963, 그래서 1963년. 요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결무늬라는데 프랑스는 물결무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결무늬를 쓰면 안 된다. 띠레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964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렁어지스트몽에는 밀릅성이라고 안 나왔어요. 1963년과 64년에 파미느는 기아, 빈곤 이런 뜻이죠. 기아, 커다란 기아 기간, 아주 심각한 기아 기간이 있었고요. 4 ans après la fin de la seconde, 이거 seconde 발음이에요. seconde guerre mondiale. 두 번에 있었는데 4 ans apré는 뭐 한 후 4년 이런 뜻이죠.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La Seconde Guerre mondiale,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년 후에 또 famine, alimentation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다음 2번. 네. Quels sont les produits alimentaires dont la consommation a augmenté dans la seconde moitié du XXe siècle? Quels sont 뭐예요? Les produits alimentaires, 식량이죠. 식량인데 어떤 식량? 그렇죠? 식품이라고 하면 돼요. 농은 consommation de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그 식품의 소비가. 그래서 농이라는 표현은 관계대명사인데 consommation de를 가지고 왔을 때 쓰는 거고 augmente 올랐어요. 소비가 dans les seconde moitié du XXe siècle. 20세기예요. 20세기의 후반부란 뜻이에요. 20세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1900년대를 20세기라고 합니다. 세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좀 어색해요. 우리 21세기잖아요. 근데 2000년대예요. 그래서 20세기는 1900년대인데 1900년대에 스공드 모아지니까 뭐겠어요? 1950년을 얘기합니다. 1950년대의 그 이후를 얘기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떤 식품의 가격이 올랐습니까? 정확하게 나왔어요. La viande et les produits laitiers. viande, 육류 소비. 뭐 고기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영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고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육류 소비라고 해야 되고 les produits laitiers 그러면 그렇죠. 유제품. 그렇죠? 유제품은 치즈, 우유 이런 것들, 우유로 만든 것들 얘기합니다. 2번. 그래서 2개 쓰시면 되고요. 네, 3번. D'après Mélanie, la France est le pays. 멜라니에 따르면 프랑스는 어떤 국가예요? 라고 했어요. 프랑스는 qui a bien sûr la plus grande variété de fromage. 프랑스라는 국가죠. 프랑스라는 국가는 bien sûr, 확실히죠. 다양성이란 뜻이니까 프로마주, 치즈가 가장 다양한 그렇죠. 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치즈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bien sûr, 확실히란 뜻이고 qui a peut-être la plus grande variété de fromage. 조심하세요. bien sûr하고 peut-être 빼고는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누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확신을 하는 거고 가장
뭐 많은 그죠? 치즈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아마도 qui n'a pas la plus grande variété de fromage.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다. 여기서는 그렇죠. 오브젝티브하다, 좀 주관적이긴 한데 위 그런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peut-être 가 맞습니다. 그래서 배를 찍어주셨어야 되고 4번. Pourquoi consommons nous plus 발음합니다. de sel, plus de sucre et plus de matière grasse qu'avant. 왜 consommons 우리는 그렇죠 소비합니까? 의문문으로 나타내면서 도치시켰고 더 많은 소금과 더 많은 설탕과 더 많은 지방이에요. matière grasse 하면 지방질을 깨봉 예전보다. 왜 그렇대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 텍스트 그대로 나와서 그 내용 뭐라고 좀 들었는지 한번 볼까? 네. Parce que l'industrialisation이라고 나왔어요. 스크립트에는. 근데 l'industrie alimentaire. 그래서 저 식품 산업에서 on utilise beaucoup. on 쓴 게 beaucoup de 때문에 그래요. beaucoup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걸 한번 다 쓸 필요는 없고 beaucoup-를 엉으로 받는 거 중성능에서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용해 보세요. utilise. 그 다음 5번. Quelles sont les conséquences de cette consommation? 이러한 소비들, 그렇죠. 이렇게 소금도 많이 먹고 설탕, 지방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 어떠한 영향,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conséquence는요. cause의 conséquence, 그래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원인이 뭐야? 이런 것들, 산업화 때문에 많이 먹으면서 어떤 결과를 낳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과라는 표현으로 해줄다라는 것도 있죠. 해줄다. 얘도 결과예요. 해줄다. pardon. 이거 다 이렇게 들어가죠. 해줄다. 해줄다도 결과란 뜻인데 얘는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네, 어떤 연구를 해서 그 연구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원인이 그렇죠. 많이 먹어 그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과가 네. Nous développons des maladies. 병이 더 발전시켰어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병을 더 많이 걸리게 만들어요. Et des plus rares qu'avant.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흔하지 않은 질병들인데 comme celles qui sont liées à l'obésité. 그것들이 바로 l'obésité. 비만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먹으면 비만 걸리죠. 물론 비만과 관련된 것들 질병을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았어요. 텍스트에서. 그렇지만 비만과 관련된 질병들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 심혈관 질환,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 당뇨병 이런 것들은 다 비만과 관련된 거. 심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은 다 비만과 관련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6번. Qu'est-ce qui est en train de changer actuellement dans notre façon de manger? 무엇이에요? 무엇이 지금 변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 우리가 먹는 방식, la façon de 뭐 하는 방식, 우리의 방식이죠. de manger, infinitif 썼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했어? 네, de nouveaux modes d'alimentation apparaissent. de nouveau가 모드인데 네 모드예요. 새로운 방식, 어떤 방식? alimentation. 식량을 먹는 방식에서 식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식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nouveau, 네 대신에 nouveau, 형용사가 앞에 오면 드로 바뀐다. 요게 형용사편 문법이에요. 그래서 de nouveau mode라고 해야지 de nouveau라고 할 수 없어. nouveau가 명사 앞에 들어갔는데 대 대신에 드로 바뀌는 거. 부정관사만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고 새로운 그렇죠. 모드 달리몽따시용 식습관, 그렇죠? 생활 식관이나 식단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모드 달리몽따시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7번. 네. D'après le document, pour quelle raison la consommation de viande a-t-elle tendance à diminuer? 텍스트에 따르면 pour quelle raison? 무슨 이유로? 그렇죠? 깰 해종만 쓸 수 없어요. pour quelle raison이에요. 항상 무슨 이유로 육류 소비죠. 육류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까? avoir tendance à 관사 없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도치를 해서 a-t-elle tendance à 이렇게 썼습니다. 왜 육류 소비가 줄어들까? 여기 자세히 나왔는데요.
parce que il y a une sensibilisation. sensibilisation은 뭐에 대한 그렇죠. 뭐 경각심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다. sensibiliser quelqu'un à infinitif 누구에게 뭐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다 이런 표현이에요. 뭐 경종을 울리다 이런 표현도 돼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거 contre 뭐에 대해서. les violences faites aux animaux d'élevage. faites aux violence는 누구에게 행해지는 이란 뜻이에요. fait 그래서 누구에게 행해지는 여러분들 그냥 la violence des enfants 그러면 어린이들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들끼리 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요. violence faite aux enfants 그러면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동물에게 가해지는 건데 어린 동물 엘르바주니까 가축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다음에 la souffrance animale en général 일반적으로 동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용융 소비가 줄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reformulation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8번 Être locavore est un choix idéologique car le but est de respecter. locavore라는 단어도 요즘에 트렌드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로키아는 로컬에서 온 거고요. vore는 전미사로 먹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컬을 먹어요. 여러분들 신토부리 이 노래 알죠? 신토부리가 뭐예요? 내 땅에서 난 거 내가 먹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로키아버거는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들을 먹는 그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키아버거 에트 로키아버거 하면 지역 그죠? 생산물 먹는 사람들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많이 해요. 한국어로는 따로 없어요. 뭐 한국어로 하면 한자 뭐 신토불이라고 해야 돼.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영어로 로컬 푸드 운동이에요. 그렇죠? 로컬 푸드를 먹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념적인 그런 선택이다. 왜냐하면 le but 그 목표가 목적이 être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뭐 하는 것 해서 늘을 씁니다. respecter quelque chose 뭐를 respect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l'environnement, le producteur, l'économie locale. 그렇죠?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해야 돼요. locavore는 바로 l'environnement, 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 한번 보죠. En quoi l'idéologie des adeptes des circuits courts est-elle différente de celle des locavores? 일단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런 뜻이에요. 뭐가? 시어끼꾸라고 했어요. 이 시어끼꾸는 짧은 유통이라는 뜻이에요. 짧은 유통은 중계를 많이 끼면은 유통 과정이 길어지죠. 근데 중계를 많이 안 끼는 거를 짧은 유통 과정이라고 합니다. 짧은 유통 과정을 아데프트, 지지자, 옹호자 이런 뜻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데올로지, 사상, 생각이 셀 이데올로지, 셀 이데올로지 받았어요. 로케버는 아까 로컬 푸드 운동하는 사람들, 로컬 푸드 먹는 사람들의 그 사상과 어떤 면에서 different 다를까요? 라고 나왔어요. 얘는 둘의 차이점이에요. 로컬 푸드도 지역에서 나온 그죠 생산물을 먹는 거니까 유통이 짧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데올로지가 좀 다르다는 거야. 한번 볼까? 네, les adeptes des circuits courts veulent supprimer les intermédiaires pour que le producteur soit mieux rémunéré pour son travail. 시오케쿠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supprimer, 없애는 거예요. intermédiaire, 중개 과정, 중개 상인들. pour que le producteur, 생산자가 더 잘 rémunére하면 수익을 얻다라는 표현이죠. pour son travail, 그 일에 대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유통 과정을 줄이는 거를 이렇게 시오케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데올로지. 첫 번째, 그렇죠? 우선 과제, 뷰트인데 아까 로케버그는 environnement이 되게 우선 과제라고 했어요. 뷰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차이점이다. 10번. Quelles sont les 12 exigences des adeptes du bio? 비오는 비올로지의 약자인데요. 바이오는 친환경, 그렇죠? 유기농 이런 뜻이에요. 일단 유기농이라고 일단 머릿속으로 박아놓으세요. 유기농 정말 많이 나와요. 유기농 생산물이죠. 유기농 생산물. 아뎁트, 옹호자들.
두 가지 exigence 요구사항이 있어. 왜 유기농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유기농을 먹는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가. 그게 뭘까요? 라고 나왔어요. 뭐겠어? 네, ils refusent les pesticides et les engrais chimiques. 그들은 그 이유가 뭐야? 유기농은 네, 페스티시드 살충제가 안 들어가는 거고 engrais 비료인데 chimique 화학 비료를 거부하는 게 바로 비오 유기농 옹호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썼으면 여러분들 맞는 거예요. 네, 11번. 또 멜라니, choisir systématiquement des produits sans gluten. c'est 멜라니에 따르면 choisir 선택하는 거 systématiquement 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시스템적으로란 뜻이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란 뜻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des produits sans gluten. 글루틴이에요. 글루텐은 여러분들 빵 같은 거 만들 때 생기는 걸 글루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또 밀가루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밀가루로 이렇게 빵 만들고 쿠키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넣는 게 이제 글루텐인데요. 이 글루틴이 없는 식품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pertinent, inutile, néfaste. 올바르다, pertinent. inutile, 불필요하다. néfaste, 해롭다. 그러면 글루틴은 없는 거 선택하는 거는요. 글루틴이 몸에 안 좋을까? 좋을까? 거기서 나왔어요. 글루틴 없는 걸 꼭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모드, 덩덩 하나의 유행 경향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배, 정답은 배입니다. 다음, pourquoi la production d'huile de palme est-elle problématique? 왜? 이거 palme, 여러분들 종려나무 palme d'or, 그렇죠? 종려상, 황금 종려상의 palme d'or, 그죠? palme는 팜유라고 합니다. 팜유 생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problématique, 문제시되는 이런 뜻이에요. 팜유? 그렇죠. 여러분들, 팜유는 초콜릿을 만들거나 여러분들 그 악마의 그 초콜릿 그 잼이죠. 그런 거 다 팜유 들어가는 건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 정답 한번 보죠. Les producteurs détruisent les forêts pour planter les palmiers à huile, ce qui crée un déséquilibre environnemental. 생산자들은 팜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détruire, 파괴시키죠. 뭐를? les forêts, 산림을 파괴시켜요. 뭐 하기 위해서? 기름이 나오는 그렇죠. 이거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를 심기 위해서. 특히 이것은 바로 뭘 야기시키냐면 환경적인 불균형을 야기시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숨쉬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숲이 있어야 돼. 이 숲은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우리가 지금 문제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데 포레, 산림을 다 파괴하면 점점점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동물이 멸종하게 되고, 동물이 멸종하면 인간도 같이 멸종하게 되고 아주 심각한 사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détruire 동사 les forêts 같이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6-1, 6-1로 나눠져 있잖아. 너무 긴 거예요. 아까 노규모 롱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6-1에서 문제와 문제 해설과 그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의 스크립트를 트랜스크립션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 6-2에서 나머지 3분의 2의 트랜스크립션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트랜스크립션 옆에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트랜스크립션 들어가 보죠. 네, 다비드하고 멜라니 둘이 인터뷰를 하는 얘기예요. 멜라니가 전문가예요. 설명을 해주고 다비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행자죠. 한번 보죠. Bonjour 멜라니, avez-vous bien déjeuné? 안녕하세요 멜라니. 보죠. 점심 잘 드셨어요? 식사 잘 하셨어요? 멜라니. Bonjour David. Je vois que vous savez déjà quel va être le sujet de ma chronique.
다비드 씨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이미 뭐가 나의 사설이에요. 크로니까 하면 사설의 주제인지 당신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당신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oui, j'avoue. 네, 제가 고백할게요. 저 알고 있어요. Je ne peux résister à ma curiosité. 저는 저의 호기심을 résister à 저항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Mais je vais vous écouter avec attention. 그런데 멜라니 씨가 말하면 되게 주의 깊게 잘 들을게요. Avec attention. Vous allez donc nous parler, cet après-midi, d'alimentation. 오늘 오후에 이제 방송을 하나 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죠. 뭐에 대해서? parler 다음에 뭐에 대해서 sur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alimentation, 그렇죠? 음식, 식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이렇게 했어요. parler de 다음에 alimentation, 네, 생략할 수 있습니다. parler de 다음에 관사를 생략해서 그냥 parler d'alimentation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략하지 마세요. 생략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건 구어체라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짧게 얘기하려고 parler d'alimen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alimentation d'hier et d'aujourd'hui.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그렇죠, 이 음식과 요즘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줄 건가 봐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멜라니가 대답을 하겠죠. Exactement, 네, 맞습니다. Submergé par la profusion de produits alimentaires mis à notre disposition, comment peut-on imaginer ce qu'ont pu être dans le passé les produits de disette? Exactement, 정확합니다. 이런 뜻이죠. submerge는 잠수하는 건데요. submergé par은 뭐에 의해서 침수되다라는 뜻으로 푹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submerge 그러면 뭐 영어를 귀에, 그렇죠,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생활화하다 그러면 submerge par l'anglais예요. 그래서 submerge는 푹 담그고 침수시키다 뭐 이런 표현인데 뭐에 침수됐어요? 뭐에 콕 빠져 있어요? profusion 하면은 다량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profusion 그 다음에 무관사 명사 이렇게 써서 뭐가 아주 풍부함 이런 뜻인데요. 풍부한 식품이죠. produits alimentaires. 풍부한 식품들에 우리는 지금 짓눌려 있죠. 확 빠져 있죠. 침수돼 있죠. mise à notre disposition. 요거는 mettre,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정확한 표현을 먼저 알아두시고 여기 응용된 표현 같이 보면 돼요. quelque chose à la disposition de quelqu'un. 무엇을 누구의 disposition, 재량권, 그렇죠, 처분권에 두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엇을 누구의 재량권, 처분권에 두다. 그래서 우리의 처분에 있는, 놓여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mise à notre disposition,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quelque chose, 무엇 이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먼저 이거를, 그렇죠, 정확한 표현을 알고 난 다음에 응용된 표현도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막 식품이 넘쳐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스크는 뭐 하는 것이란 뜻인데 우선 과거에 la période de disette가 주어예요. 빈곤 시대. 그렇죠. disette 하면 결핍, 빈곤, 부족이라는 뜻인데 식품이 부족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그렇죠, 식량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과거에, 그렇죠, 어땠었든지 on peut être, 그렇죠, 어땠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es périodes on peut être, 과거에 이렇게, 그렇죠, 뭐 식량이 없었던 시대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릿고개 뭘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그게 뭘까? 상상도 못 하겠는데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remonter jusqu'à la grande famine de,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요. 16,093, 16,094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밀시성이라고 많이 읽어요. 밀시성 두 개 다 읽고 가운데 띠레를 쓴다. 물결을 쓰지 않는다. 1693년과 1694년에 기아예요. 기아. 커다란 엄청난 기아가 있을 때까지, 그렇죠, remonter,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뜻이. 아, 그때 엄청난 기회가 있었구나. 그렇죠? 알 수 있어요. 흐몽 때 그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땠대요? Fut plus d'un million de victimes. fuit는 être 동사의 subjonctif인데요. 단순 과거인데요. 단순 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현재처럼 팩트, 그렇죠. 사실을 좀 더 강조할 때 많이 써서요. 단순 과거는 요즘 점점 없어지는 그 추세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거, fuit라는 단어가 뭔지는 알아두셔야죠. être 동사, 나, 단순 과거니까 그냥 복합 과거로 쓰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때 100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낳았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다. 그죠? Il suffit de discuter avec nos grands-parents pour découvrir qu'ils n'ont pas toujours vécu dans l'opulence que nous connaissons aujourd'hui. Il suffit de 그렇게 아주 옛날에 100만 명이 죽었던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도 우리는 식량이 아주 부족했었던 빈곤 기아 상태에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Il suffit de 드이아라는 걸 통해서. discuter avec.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얘기만 해봐도 돼요. pour 뭐 하기 위해서? découvrir 발견하기 위해서. 그 이하를. 그들은요. 항상 그렇죠. vécu 살지 못했어요. 너 l'opulence, l'opulence는 그렇죠. 여기 보면 풍요, 풍요 이런 뜻이죠. 부유 그래서 이거 아까 풍부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라봉동스예요. 풍부함, 풍요로움을 겪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거를 우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해도 그렇게 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였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6.25 넘어서 보릿고개 뭐 조선시대 넘가지도 않고도 이미 벌써 그렇죠. 6.25 지나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도 70년대 생인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뭐 산에서 칡뿌리로 먹고 살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풍요롭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어렵게 살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제가 그렇죠 힘든 시기였나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첫 번째 1693년과 1694년도에 기근 이때가 있었고 여기가 그렇죠 두 번째가 여기 나왔어요. En France, 4 ans 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les tickets de rationnement étaient encore en service. 프랑스에서 그 옛날에도 있었고요. 또 이거 뭐예요? La fin de la Seconde 주 발음이에요. Guerre mondiale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렇죠. 끝나고 4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뭐가 있었어요? rationnement 하면은 배급해 주는 거예요. 식량 배급. 티켓. 티켓라고 때 발음 안 해요. 그렇죠. 티켓이 서비스, être en service 하면 그죠 작동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눠줬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어려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exercice 1번 문제는 아까 1600년대하고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4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Ticket nécessaire pour acheter des denrées essentielles comme le pain, la viande, le lait ou le café. 이 티켓은 필요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acheter des denrées essentielles 필수품이죠. 필수 식량들. 빵, 그렇죠. 우리 쌀 같은 거죠. 육류, 우유, 커피. 커피도 얘네는 필수품인가 봐. Mise en place en 1943. Ces tickets ne disparaîtront totalement que 그죠? qu'à la fin de l'année 1949. 바로 1943년에 생겼어요. 뭐가? mise en place 하면 mettre en place quelque chose. 이거를 PP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마련되다. PP로 썼죠. 뭘 만들다, 마련하다 이런 표현인데 1943년에 만들어진 마련된 이 티켓, 그렇죠? 식량 티켓은 느 구문이에요. 완전히 없어진 건 1949년 말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 다비드가 Oui, c'est assez difficile à imaginer. 네,
뭐 하기 어렵다. 쎄로 들어갔으면 이거는 이제 드 이하를 받은 건데요. 여기 보면 뭐예요? 그거요. 앞에 거 다 받았어요. difficile 아, 뭐 하기 어렵다. difficile 아예요. 그래서 뭐 하기 어렵다는 아예요. 드는 일이 비인칭 주어일 때 쓰는 거예요. il est difficile de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것은 참 상상하기도 어렵네요. 이런 뜻이에요. Il fallait donc non seulement avoir les tickets, mais aussi l'argent pour payer les denrées convoitées. Il faut 동사죠. il faut. 그런데 il fallait라고 썼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이죠. 뭐가 필요했었어요. non seulement 그렇죠. mais aussi 뭐뿐만 아니라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고 싶은 거, 탐욕스럽다는 뜻인데 우리가 사고 싶은 거예요. 필수품 말고도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덩의 식량이라는 뜻이야. 식량에 돈을 지불하기 위한 돈도 필요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멜라니가 bien sûr, 네 그렇죠. Le ticket n'était en aucun cas une monnaie d'échange. 그렇죠. 티켓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교환할 수 있는 돈, 물물 교환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Le pain était alors la base alimentaire des Français. Mais après cette période de restriction, la consommation de viande et de produits laitiers a considérablement augmenté. 빵은 la base alimentaire, 그렇죠? 기본 식량이죠. 네, 프랑스 사람들의 기본 식량, 기초 식량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restriction 하면 감축, 축소 이런 뜻인데 이렇게 disette, 결핍하고 부족한 이런 시대를 거친 후에 육류와 유제품의 소비가 꽁세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뭐가 증가했대요? 네, exercice 2에서 육류와 laitier, 유제품, 이게 정답입니다. Il suffit de passer dans un supermarché au rayon des produits laitiers pour comprendre la diversité qui nous est proposée. 드 이하만으로 충분해요. 드 이하가 1을 받았죠. 이거 비인칭이에요. passer dans un supermarché. 슈퍼마켓에 가서 au rayon des produits. rayon은 진열대예요. 유제품 진열대를 가면 코너 뭘 할 수 있어요? comprendre, diversité. 다양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다양성,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렇죠? 다양성들, 그렇죠? 이런 것들 진열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품이 엄청 다양해졌다고. 이제는 유제품만 해도 유제품은 치즈, 우유, 치즈 한 종류, 우유 한 종류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다고 produit laitier가 나왔어요. 그럼 oui, c'est vraiment incroyable. 네, 정말 놀랍죠. 믿을 수가 없죠. Je crois que je n'ai jamais vu une telle diversité dans aucun autre pays.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다양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제품의 다양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variété, 그렇죠? 다양한 국가, 유제품이 가장 종류가 많은 국가가 프랑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다비드가 그랬더니 멜라니가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아까 exercice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죠. Effectivement, nous sommes très demandeurs de ce type de produit. 사실 실제로 우리는 nous sommes très demandeurs de ce type de produit. ce type de produit는 유제품 얘기하는 거예요. 유제품, 이런 종류의 제품이 유제품이요. 많이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제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인이죠. 야우, fromage blanc, crème dessert. 야우는 요거트고요. 요거트도 정말 종류가 많죠. 네, fromage blanc 하면 여기 크림치즈. crème dessert 하면 푸딩. 푸딩 대 나튜렐도 있고요. 나튜렐은 자연적인 푸딩이 있고요. fruité 그러면 과일이 들어간 거 있고, parfumé de toutes les manières possibles. parfumé, 향이 들어간 것들. 모든 종류의 향이 들어간 것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élaboré avec du lait entier. du lait entier 그러면 우유 전체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뜻이에요. 구상된 이런 뜻이니까. 또 semi écrémie. semi écrémie는 그렇죠. 우유 전체 말고 지방을 반쯤 뺀 우유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거를? 저지방 우유라고 하죠. 저지방 우유로 만든 것도 있고 sans matière grasse. 이거는 무지방 우유로 만든 것도 있고 이거는 무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예 그냥 우유에 있는 지방들 다 포함해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sucré, 설탕이 들어간 것도 있고 sans sucre, 설탕 안 들어간 것도 있고. Il est d'ailleurs assez difficile de s'y retrouver. s'y retrouver는 우리가 잘 가려내다라는 뜻인데요. 게다가 우리는 참 가려내기도 어려워요. 이게 뭐가 뭔지 가려내다라는 표현이에요. 가려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종류가 많죠. De même, 심지어 les différentes variétés de fromage ne cessent de se multiplier. 여러 종류의 치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Ne cesse de infinitive, 뭐 계속해서 뭐뭐 하다. cesse 동사는 뭘 멈추다인데요. de하고 같이 쓰네요. 그런데 ne cesse 다음에 빠가 부정이 올 때 빠를 cesse 동사는 생략합니다. ne cesse pas de가 아니라 ne cesse de infinitive. 이걸 외워두세요. ne cesse d'augmenter. 그러면 증가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꽁중이의 그렇죠? augmenter라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On en comptait environ 300 dans les années 60. 그것을 우리는 셉니다라는 표현이라서 300 fromage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중성되면서 on으로 숫자 나타날 때 쓸 수 있어. 60년대란 뜻이야. dans les années 그럼 60년대는 60년부터 69년까지 60년대라고 하죠. 60년대에 약 치즈가 한 300개의 종류가 있었대요. Il y en aurait aujourd'hui plus de 1000 selon les sources les plus fiables. 예전에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300개인데 지금요. il y en aurait. 그래서 일리하죠. 엉으로 받았어요. 포마주를 1000개 이상이 있대요. 오늘날에는 믿을 만한 소스에 따르면 그렇죠. 출처에 따르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스크립트가 너무 길죠. 텍스트 enregistrement 너무 길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를 문제와 함께 풀고요. 나머지 3분의 그렇죠? 2는 그렇죠? 6-2에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따가 뵙겠습니다.